민주 시민분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박지훈 변호사. 네. 그리고 여기 이름 뭐더라? 오윤혜. 아, 미안합니다. 아, 네. 우리 반성하네. 오윤혜 씨 네. 변함없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또 면도를 좀 일찍 했습니까? 오늘 좀 아침부터 일이 좀 많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을 했어요. 올해부터 일을 해야죠. 예. 원래는 여기가 첫 스케줄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침에 항상 방송 가기 전에 방송 가기 전에 네. 재판을 가죠. 제가 한 일주일에 한 3일, 4일은 오전에 재판.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오늘도 특히 또 형사 재판이 있어서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배지가 엄청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형사 재판 때 달고 갑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배지. 이게 변호사 배지인데 변호사 배지. 오. 이거 왜 달고 가냐면 네. 출입이 자유로워요. 경비나 이쪽에서 아, 잡아요? 보내줍니다. 좀 쉽게. 아, 잠깐만요. 이렇게. 박지훈 변호사를 알아보고 보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인. 하여튼 뭐 지방에 가면 못 가게 많은 경우 많아요. 어. 그래서 이걸 일부러 하고 가고. 네. 아, 이거 안 달고 오는 변호사도 많으신가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달고요. 젊으신 분들 안 다는 사람 많. 이렇게 딱 이렇게 하죠. 그렇군요. 있어 보인다, 진짜. 아, 박지훈 변호사가 정말 변호사지만 네. 재판하는 일이 거의 뭐 연례 행사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요. 오늘도 일기를 적응이 안 썼어요. 돼. 일기요? 제가 맨날 일기 쓰는데 네. 법정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일기를 쓰는데 네. 계속 하는 말이 오랜만에 법정에 오니까 어색하다. 그 얘기를 계속. 아니, 법정에 오랜만에 간 거 뭐냐면 휴전기였어요. 2주간. 휴가? 2주간 휴전기고 한 달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 나는. 아, 네. 그래요. 재판 받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길래 벌써 수염이 저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좀 상기가 돼 있어. 원래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예. 면도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원래 제가 하루에 3번 면도를 합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3일이면 장비고요. 아, 장비. 보름이면 간우에 간우. 수염 부심이 있군요. 부심보다는 이걸 깎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예. 만약에 저녁 때까지 안 깎고 가면 아주 모양이 이 수염이랑 남성 호르몬은 관계가 관계 있나요? 없어요. 아, 그죠? 호르몬은 거의 없어요. 제가. 저희 남편은 수염이 없는데 남성 호르몬이 넘치거든요. 근데 SNS에 남편을 공개했더만요. 네, 공개했죠, 드디어. 다들 너무- 무슨 오. 가상의 인물이라고 그래요. 믿질 않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계속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신혼 같은 느낌으로. 네.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하죠. 네. 사랑 안 하세요, 아내분은? 몰라요. 어제도 길을 갔는데 저희 남편이 계속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어. 더워 죽겠는데 손에 땀도 많거든요, 남편이. 손을 잡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손 사우나 온 것 같다고 손 좀 놓으라고 하니까 좀 잡자. 남편이 먼저 네, 잡고? 항상 차 타도 항상 제 손 잡고 있고 그래서 약간 애정 결핍인가. 아주 괴롭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눈이 왜 이렇게 커질 일이야? 법률가로서 보통은 사실 오바 아닙니까? 우리 법적으로 2가지 정도가 추측이 되죠. 채권 채무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빚? 빚이 있나? 부정행위가 있다든지 그렇죠. 이럴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법적인 측면이에요. 네네.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 자, 오늘도 이야기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왜 이야기로 슬 몰았냐면 말이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맞아. 국민의힘 대변인인데요. 대변인. 최근에 그 남편이 네. 우리 부인이 즉 그 의원이 네.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투서를 넣었어요. 아,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남자인 거예요? 아니죠. 여자.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부인이 대변인인데. 여자구나. 저기 시작부터 화내지 마시고.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 게 아니고. 근데 이 대변인인 여자분이 네. 불륜을 불륜을 저질렀다고? 저질렀다고 자기 남편이. 아니, 진짜요? 아니 누군지 맞춰보시라고. 여자예요? 얘가 이 사람이 불륜 저질렀는 거예요. 예,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여자겠죠. 대변인이. 네. 근데 불륜은 지금 그 범법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군지 맞춰보시라는 얘기. 모르겠네. 성이 뭐예요? 내자입니다 이름이. 이름이 네 글자예요? 제갈 공명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만. 성이 뭐예요? 두 글자죠. 성이 2글자인데 그걸 얘기해 줘봐요. 그래도 난 모를 것 같은데. 황보. 황보. 황보? 자, 여기서 이름 퀴즈 들어갑니다. 황보 그다음 뭐예요? 어떻게- 이게 성인 거죠. 문제 어떻게 될 거야? 샤크라 황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이를 맞춰야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힌트 좀 주세요. 전혀 모르겠어. 황보 이겨서 기쁘다. 황보는 이겨서 기쁘다. 이렇게. 이겨서 기쁘다. 기쁘다. 이길 승. 어. 기쁠. 락. 어? 황보 승락. 황보 승락.
락락락. 야. 잘 가다가 항상 딱 빠져버린다. 아, 이 락이 틀렸나 보다. 락은 즐거울 락이고 기쁠 기쁠 뭐뭐 락락 하잖아요. 뭐뭐 락락? 모르겠네. 기쁠 락 말고는 저 한자 진짜 몰라요. 기쁠 뭐뭐 락락 락락. 뭐뭐를 알려줘봐요. 그러면 답이 그럼 나오죠. 그 답이요? 히히 항보승이. 항보승이. 정답. 항보승이 요연이죠.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남편이 본인이 이제 투서를 넣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당 뭐 지도부에 넣은 것 같아요. 투서를. 넣었다가 최근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렸어요. 했죠. 예. 왜냐하면 조치가 안 들어지니까. 보궐선거 직전 직후부터 어떤 남성 10년 이상의 연상이라 합니다. 그 사람하고 뭐 불륜 관계를 이어왔고 또 그 사람이 선거를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항보승이 선거에 보궐선거 아니죠. 총선에 네. 재작년 4월달.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불륜이 이어졌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아이들 때문에 이때가 유죄했는데 당에 얘기하니까 얘기를 안 들어줘서 이번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한테 얘기해도 별로 보도는 되지 않았는 것 같아요. 네. 모르잖아요 아무도. 전혀 몰랐죠. 네. 그 쓰기가 뭐하니까 안 썼는지 글쎄요 아직 그 기사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가끔 좀 보이기는 하는데 정식으로 기사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 그 황보승이 의원이 반박을 안 하고 자기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죠. 의원님 네. 한다 변호사님. 별 얘기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주목하고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네. 별 얘기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줄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난 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썼단 말이죠. 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황보승 의원이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있죠. 자기 입으로 뭐 했다 안 했다 얘기를 하는 순간 또 그때부터 이슈가 언론이 되니까? 마음껏 받았으니까. 했겠죠. 근데 어지간해서는 네. 남편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얘기한 거니까 얘기하는 순간 더 커질 것 같고 또 네.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줍니다. 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음. 황보승이가 어느 정도로 그 위치가 좀 중하냐면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에요. 입이에요, 입. 네. 모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불륜설이 터져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합니까? 아닐걸요? 국회의원이 불륜 저지르면 그만둬야 돼요? 그럼 그만둘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안 돼요. 네. 불륜인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하다가 말았는데 간통이라는 범죄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도 간통죄가 있다 하더라도 간통죄는 친고죄여서 네.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예 간통죄가 위헌받아가지고 형법에서 빠져버렸어요. 네. 근데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투서를 넣고 이렇게 한 거는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황보승이라는 여자가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굉장히 빵점이고 이렇게 가정에도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대변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대화가 안 그 얘기를 통하니까 언론 인터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뭐 얘기를 이거는 애들 엄마가 너무 못한다. 가정에서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졌고 자기가 잘못했고 그래서 뭐 합의 이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네. 이렇게 난리를 안 쳤을 건데 약간 뭐 아나무인이라던가 되게 뭐 남편에 대해서 그렇죠. 좀 무시했다던가 네. 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이런 행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모르지만 맞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집안부터 잘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거 좀 긴 한자 성어인데. 수국지사 수족지사인가? 수족? 아 뭐였지? 자, 다리를 먼저 나 많이 들어본 거야. 무슨 지사? 지사도 아니에요. 수신까지 알려드릴게요. 아 수신제가 뒤에. 평천하 무슨 평천하? 치국 평천하 처음에 뭐 수국제사요?
수족 제사라고. 수족 수신제가 치국 편전한. 네. 그래서 집안부터 좀 평안하고 잘 돌아가야 그런 사람이 나라도 다스릴 자격이 있지. 그럼요. 자기 그 집안부터 그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나라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논할 수가 있는가. 네. 이런 논란이 있고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언론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품위유지 위반은 되는 거거든요. 오, 품위. 당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국회 차원의 징계는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공론화가 되면 징계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네. 근데 지금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목이 안. 예를 들어서 네. 고민정 의원이 저랬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고민정. 예를 들어서. 와.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럼 가만 난리- 놔뒀겠어요? 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러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부터 이제 가만 안 난리 놔둡니다. 나가 났을 것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조금 주목받는 의원 중에 하나가 고민정 의원이잖아요. 뭘 하든 간에 지금 다 욕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언론에서. 그거 생각해 보면 조금 뭔가 비대칭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고민정 의원이었다 그러면 뭐 벌써 뭐 극우 유튜버들 난리 가로세로 났어요. 연구를 네. 해가지고 얼굴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눈에다가 빨간 거 막 그럼 파놓고 진짜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거기. 그렇게들 시작을 했겠죠. 근데 남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대방 불륜남한테 네. 아파트하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았다. 요걸 왜 굳이 넣었을까요? 그게 네. 여자가요? 황보승희 의원이 아파트도 받고 신용카드도 받았다고? 아파트를 받았는지 살게 했는지. 이건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파트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등록하고 돈을 받은 것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선거관리위원회. 네. 그걸 위반했을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아니면 뭐 뇌물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죠. 그 남편분이 신용카드하고 아파트 이야기를 했던 건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죠.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허. 그 직전 직후거든요. 선거 네. 직전 직후에 뭔가 돈이나 이런 게 오갔다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남편 역시 법조는 아니니까 아마 이런 거 있으니까 아마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네. 다 이해를 하셨죠? 네. 네. 오죽했으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혼도 하기 전에 철천지 원수가 됐다는 건 뭔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헤어지지 않은 상황까지 되면서 국회의원까지 되고 거짓말을 하고 그 남편이 막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선거법, 뇌물죄의 원천은 딱 거기입니다.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 운전기사라든지 밑에서 그 일을 도와주다가 팽당했다는 사람들, 네. 이 가족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안에 속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남편발 뉴스가 커지면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네.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벌써 난리를 쳤어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인이라서 이런 거가 터지면 당연히 언론화가 되는 게 맞는데 언론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예. 우리 황보승희. 예, 잘 지켜봐 주시고 네. 언론 나오면 또 근데 이제 체크하시고. 이게 황보승이가 또 우리 또 방송될 시점에 또 공론화가 돼 있으면 어떡하죠? 다행히 황보승희 의원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좀 이 의원이라는 의원이니까. 예, 그 위치를 좀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네. 그거는 폭발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원. 원자력 발전소. 그렇지. 어디, 원자력 어디? 발전소. 후쿠시마? 그렇죠. 오. 자, 윤석열 그럼 폭발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폭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쓰나미 때문에 네. 그기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야 돼. 아무튼 쓰나미 때문에 거기가 고장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이 방사능이 유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네요. 윤석열 후보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폭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쿠시마가. 폭발이요? 네. 그 발전소가요? 네. 모르겠네. 안 했을까요? 네. 변호사님? 폭발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 후보는. 네. 그런데 이제
방사능 유출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죠. 네. 세슘이라 그러나요? 네. 스토로튬? 그래서 이걸 듣고서 그냥 윤석열 후보가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이게 잘못됐지 폭발인가 아닌가를 찾아본 신분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후쿠시마가 폭발을 했을까 안 했을까 보시죠. 후쿠시마 원자력이요? 자, 보세요. 발전소가? 가장 큰 피해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자, 발생했는데요. 지금 저거 뭐죠?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1원전의 예.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냉각 기능이 마비돼 수소 폭발이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폭발 네. 있었네. 원자력을 여기까지 됐죠. 해체하기까지 30-40년의 시간이 더 네. 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근데 이제 현장에는 다- 이건 조금 교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체르노빌 원자력 같은 폭발이 없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얘기를 해서 그게 빠져가지고 됐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조금 궁색하긴 한데 네. 일단은 그거까지 소개를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체르노빌은 완전히 터졌다. 그건 완전 터졌는데 어. 후쿠시마는 완전 터진 게 아니니까 적당히 터졌다. 뭐 그건 아니었고 하여튼 그래서 폭발이 없는 건데 생략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부산일보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이다. 윤석열 후보한테 이 원자력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일본인이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일본인이 아니면 이렇게 일본인 중에도 아주 극우적인 자민당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알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거든요. 네. 사실은. 아니면 뭐 구구보다 더하다는 원전 마피아 그쵸, 쪽분이 원전을 하는 그 원전 때문에 먹고 사시는 학자분들이 꽤 많이 그렇죠. 계시고 아, 그분들이 방사능은 괜찮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튼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본의 국력이 그 쇠하는데 네.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 그렇죠. 예. 2011년이었죠. 그죠? 네. 1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도쿄 올림픽을 저렇게 무리하게 하려 했던 게 후쿠시마 원자력 유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본이 나라가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결국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번 도쿄 올림픽은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네. 엄청난 실패고 일본이 조금 망해가는 때 64년도 도쿄 올림픽 망한 건 아니죠. 그때는 부흥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후쿠시마를 좀 벗어나려고 했던 게 이번 올림픽이었는데 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 이런 거 제가 환경이랑 장애인 이 두 가지 주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이런 방사능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너그럽고 좀 그렇다고 하니까 좀 답답해요. 네. 요즘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네.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윤석열 후보 측이 좀 본받아야 배워야 돼요. 뭐 변명하고 자료를 내긴 했지만 마인드 자체가 지금 그거예요. 원자력에 대해서 엄청 너그러워요. 기본적 마인드가. 왜냐? 윤석열이 공격하는 문재인 정권의 그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원전 정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전만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 원전의 나쁜 부작용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왜 탈원전 왜 하려면 후쿠시마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자꾸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헛소리가 되는 거고 말 되지도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사실은 1도 먹히지 않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뜻은 알아요.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건 같은데 네. 그러려면 제대로 된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해야 되지. 제대로 되지 않는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박준 변호사님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똑같죠? 예. 네. 원자력에 대해서는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최재형 감사원장의 트레이드마크는 원자력입니다. 이 사람도 탈원전을 싫어해요. 그래서 대권 후보까지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대선 주자라면 그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만에 하나 그 해를 입을 가능성을 이 배제를 하는 정책을 하는 게 맞는데 저것 때문에 그 큰 나라 일본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 걸 보면서도 괜찮다. 그 방사능 뭐 오염 안 됐으니까 바닷물에 섞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스탠스 글쎄요. 역시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볼 날이 많이 안 남지 않았나라는 네,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해봤고요. 여기서 두 번째가 윤석열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라보감이죠. 그야말로 우리 어렸을 때 참 귀하게 뭐 자라. 쇠하든가 네. 우리 저 가장을 위해서나 또는 자라나는 대들보 자식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다려줬던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보양식.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태미너의 최정상에 있는 재료다라고 하는 자라에다가 자라. 네. 23가지 약재를 집어넣고 만든 자라 보감입니다. 제가 요즘 먹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입맛이 그게 꾸준히 가시나 보네요. 심각할 정도로 돌아요. 예전에 세상에. 보약 먹으면 자라나는 아이들 키 크는데 맞아, 맞아. 입맛이 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 저는 지금 입맛이 돌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더 잘할 수가 없 아랫배 살살 나올 때기 때문에. 아. 근데 입맛이 너무 돌아가지고 아, 보약은 보약이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드는 자라보감입니다. 우리 이 대표님이 자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자라를 불쌍하게 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인증받은 깨끗한 시설에서 3년 이상 키운 양식 자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가진 약재를 넣고 달여서 자라 보감을 만든 겁니다. 요거 한 박스 사시면은요,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드셔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환불하세요. 그래서 요걸 뜯으면 다시 또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드린다고 합니다. 3봉을 드리는데 네. 요걸 또 우리 두 분께 드려야 되겠죠. 저희 남편이 이거 우리 다 먹어봐도 됩니까? 자기 혼자서 감춰놓고 하루에 매일매일 한 번씩 먹거든요. 자라보감을.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어요. 아, 전 시원하게 먹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먹었기 때문에 두 분께만 드릴게요. 아, 또 저기 광고주님이 팬이시라고 하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본인이 안 먹고 저희 남편이 매일매일 불끈불끈한 이유가 안 그래도 불끈불끈인데 이것 때문에 저 잠을 안 재우거든요. 뭐요? 그 쌍화차 먹는 오,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되고 약간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예. 자, 자라보감 한 달분을 사시면 말씀드렸듯이 100% 환불 드셔보시고 그래서 샘플을 드린다고 했죠. 네. 근데 2달분 2박스를 사시게 되면은요 아르간 오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혈관에 노폐물 쌓인 걸 빵빵 뚫어주는 아르간 오일 정말 그 액기스가 담긴 2박스를 2상자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2박스 이상 사시면 훨씬 더 혜택이 많다고 하니까 검색창에 자라보감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민주시민이시고 양심을 걸고 만드시고 계십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세 번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네. 오, 대단하시네. 우리나라니까 애국가를 부르겠죠. 지금 시대예요? 21세기에? 네. 누굴까요? 누구의 집안일까요? 친일파. 친일파가 왜 애국가를 불러? 아, 그거를 감추려고. 천재다. 천재야 천재. 야, 나 원래 이래서 오윤회가 좋아. 좋아.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 하잖아요. 국회의원이신가 보죠? 아니죠. 대선 후보입니다. 오, 진짜요? 대선 후보고 어디 쪽입니까? 국민의힘 쪽이에요. 최재형 씨, 윤석열 씨 말고 또 있나요, 후보가? 많죠? 아, 그래요? 네. 누굴까요? 난 모르지. 또 성 알려주세요. 최. 최 씨야. 네, 최만 알려주면 어떡해요? 형이 있다. 형이 있다. 형이 형. 최재형. 네, 죄송해요. 예. 이름 나왔어. 나왔잖아요. 이 최재형 씨가 두 이분이에요. 번째 얘기에서 이름이 나와가지고 쉽게 마실 줄 알았는데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리네. 이 최재형 씨가 네.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했는데 그 전에는 감사원장을 했었습니다. 뭘 감사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네. 이 문재인 정부하고 좀 척을 지게 되고 감사원장을 임기 중에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감사원장 그러니까 무슨 뭐 소비자 보호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감사원장이 얼마나 큰 자리인지 좀 감사원장이 국가 권력기관 순위를 매기면 10위 안쪽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상당히 높은 자리고 헌법기관이고요. 네, 검찰총장에 비교해서 훨씬 높죠. 검찰총장보다 높아요? 직급은 훨씬 높아요. 진짜요? 검찰총장은 뭐 그냥 중앙부서 장관의 외청의 청장인데 여기는 헌법에 만드는 기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죠. 그리고 뭐 법원,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 그 급수에 있는 감사원장입니다. 오, 네. 이 6개, 7개의 아주 중요한 기관에 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네. 탈원전에 되게 반발을 하고 아, 네. 원전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거예요? 예. 직전까지. 그리고 저기 문재인 정부 직전까지? 지금까지 하다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누가 추천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누가 저도 추천한 나도 거야? 그거 좀 도대체? 알아갖고 좀 그 문재인 정부 안에 마피아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엑스맨. 같은 사람. 그렇죠. 저 인사가 너무 다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탈원전을 원치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부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에요. 큰 공약 중에 하나. 아주 큰 몇 가지 굵직굵직한 공약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 정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정부직을 수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장을 수락한 거잖아요. 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사절까지 애국가를 부르고 그런 거를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친일파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감추기 위해 그런 겁니까? 왜냐면 태극기 부대들 봐봐요. 제정신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나는 나라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국민을 해합니다. 이런 거 나는 제 눈에는 오히려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 같아요. 오바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죠. 오바보다 더 나쁜 말 없어요? 더 나쁜 말? 약간 개오바. 개오바. 멀티거리. 무슨 뭔가 약간 근데 그런 일단은 뭐 지금 본인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요? 뭐 매번 한다는 건 아니고 명절 때 아니면 중요한 날 때 네. 가족들이 모여서 애기까지 있어요. 애기들도 이렇게 이걸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네. 집안에서 부를 수는 있죠.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부르면 어때? 네,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랑 삼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럼 다 비호감 될 텐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나? 좋아하는 사람 있겠죠. 태극기 부대를 공략하기 위한 태극기들도요. 네. 그거 싫어해요. 그건 싫어요. 1절까지는 해도 네, 4절까지는 그럼 실패 전략 실패.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박지우 변호사 말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공개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강요를 위해서 통제를 하고 뭐 신체에 뭐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주의예요. 그게. 네. 그게 전체주의죠. 윤혜 씨도 어렸을 때 네. 5시인가? 5시? 오후 5시 되면 애국가 울리면서 이거 가다가 멈추고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데? 그런 세대가 아니구나. 네. 우리 어렸을 때까지구나. 그런 했었거든요. 진짜요? 국제시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저도 멈춰갖고 이거 하면서 이런다고 애국심이 생기나 반발심만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지금 윤혜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나중에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뭐요? 친일파 문제예요. 친일파요? 본인의 이제 조부가 있고 부친이 있는데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요? 근데 독립운동가라고 조부가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이제 이름이 누군데요? 이름 알면은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조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만주국에 옛날에 만주국이 만들어졌었는데 네. 조선 거류민 단장을 했었어요. 걸음이요? 거름이 아니고 거류 거기 사는 사람들의 단장. 네. 걸음이 아니고 네. 걸음 단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걸음뱅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 거류민. 하여튼 거류민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독립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좀 적은 게 친일파를 통상 씁니다. 네. 그 이 거류민 단장에 누가 세웠게요? 만주국. 만주인들. 조선이 일본이 세웠어. 그래요? 일본이 죄송합니다. 세운 제 역사 약해. 만주에 세운 괴뢰 정부입니다. 겉으로는 만주인들이 세운 나라인 걸 만들었지만 일본의 대동아 공영의 전초 기지로 만든 거예요. 조선하고 만주국하고.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일본의 식민 국가 중에 넘버원인 거예요. 최 앞에. 전방에. 근데 거기에 거류민 단장이 간 사람이 독립운동가이겠어요? 아니요? 친일파겠죠. 독립운동가 다 어디 있냐면 딴 데 가가지고 총싸움하고 있을 거예요. 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걸음 단장도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아직 친일파다 아니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 독립운동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독립운동가보다는 친일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또 자신의 아버지는 또 면장이가 이렇거든요. 네. 그것도 아마 확인이 좀 될 것 같아요. 아.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풀어줘야 한다. 감옥 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다라고 언론들이 부채질하고 있는 이분의 이재용.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을 네. 가석방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가석방과 사면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석방은 나와서 다시 좀 이따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그리고 사면은 어. 그냥 죄를 사하노라. 그럼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벌이 다 됐다. 됐다. 다시 안 들어가도 돼 감옥을. 맞죠? 맞아요. 얼추 맞죠? 예. 거의 맞죠. 근데 가석방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다시는 안 들어가죠. 아,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석방을 시켜주는 걸 가석방이라고 그러고 그럼 남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해요? 없어지죠. 그럼 없어지죠. 가석방이랑 사면은 뭐가 틀린 거예요? 법적 지위가 달라져요. 네. 가석방은 자기가 더 살아야 될 걸 덜 살고 나오는 거고요. 사면은 자신의 어떤 지위, 예컨대 전과자가 되면 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선거 출마 같은 거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빨간 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면이 훨씬 좋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을 떠나서 사면을 해라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해요. 근데 가석방으로 나오면 뭐 저기 기업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석방은 말 그대로 감옥에만 있을 뿐이지 네. 전과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가짜로 석방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뭐 지금은 실형 받았으니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생긴 사람은 네. 등기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이사. 네. 삼성의 실질적 지배자지만 법적으로는 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몇 년이 지나야 가능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가석방 된다 하더라도 자기 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해야 돼. 뒤에서 갈 수 도장을 못 찍어요. 찍으면 무효. 뭐 이재용 부회장이 요거를 추진했다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못 하는 거죠. 그래도 이재용은 가석방이라도 돼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예. 네, 어차피 자기 사인은 못해도 다 뒤에서 얘기할 텐데요, 뭐. 네. 자, 가석방의 조건이 뭡니까? 조건. 일단은 네. 조건 있어요. 조금 연수가 달라요. 네. 무기징역 같은 것도 가석방이 가능해요. 20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유기징역은 자기의 형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능해요. 네. 3분의 1이요? 박준 변호사님. 제가 찾아본 거는 무기징역이에요. 10년. 10년. 10년이. 오늘 재판하고 이거 배지 떼세요. 변호사 배지. 뭐 하시는 거야? 10년이고 정말. 통상 20년. 통상 20년. 네. 20년 이상이면 보통은 예. 뭐 모범수로 살면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기징역도 좀 달라요. 3분의 1인데 이건 법적인 거고 네. 실제로는 60%가 돼야 돼요. 오. 제가 그 말을 좀 드리려고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재용 씨는 몇 년형을 받았는데요? 몰라요. 2년 6개월 받았나요? 진짜요? 네, 받았는데 그 정도 받았을까요? 60%를 살았어요. 그럼 2년 6개월 짧은데 그냥 살고 나오면 되지. 싫대요. 진짜 열받네.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2년 6개월도 안 살면 어떡해요? 아니요.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은 게 있어요. 이거 재판 2개 더 남아 있어요. 프로포폴 맞은 것도 있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면 삼바. 지금 가석방 됐는데 거기서 또 유죄가 나면 다시 또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거만 요거는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국정농단. 말뭐 하고 네. 그 사건인데 거기서 지금 60%를 지금 살아가지고 가석방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네. 가석방 요건이 원래 65%였어요. 이게 어. 가석방은 법상으로는 3분의 1인데 실제로는 정말 실제로는 80% 정도 살아야 돼요. 그 정도가 원래는 예. 80% 정도 살면 뭐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장이 양호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 그 감옥에서 네. 수용생활 좋고 모범수. 뭐 계전의 정도 좋고 모범수죠 소위 말하는 네. 그 점수가 뛰어난 사람들 중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데 법무부 예고에는 그보다 낮춰져 있어요. 80%는 우리 실질적 예고. 네. 예전에 65%였어요. 그 예컨대 뭐 1년을 받으면 뭐 1년 뭐 3년을 받으면 3년을 받으면 대략 한 2년 정도, 네. 2년 정도는 살아야지만이 나갈 수 있었는데 네. 5%또 다운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재용 부회장을 출소시켜 주려고 가석방시켜 주려고 다운시킨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네. 법무부에서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재벌들도 또 죄를 짓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어차피 남은 죄가 또 2개나 남았다면서요. 네. 법 앞에 평등한데 그죠? 왜 네. 재벌만 봐주는 그리고 지금 이재용 없어도 지금 삼성전 또 올랐어요. 기업 잘 돌아가요. 돈 잘 벌고 살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 도는 얘기로는 지금 뭐 반도체 저기 대만한테 밀리고 있는데 빨리 뭐 새로운 사업 뭐 추가 투자 이런 것들을 그 결제를 미뤄두고 있는 것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아. 빨리 풀어줘. 뭐 요거다라는 거의 얘기가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사내 유보금 제가 듣기로는 200조가 넘는답니다. 그 큰 돈이 지금 쓰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이재용이 없으니까 결정을 못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삼성이라는 기업이 엉망인 거야. 이 한 사람 하나 때문에 분업이 안 되고 있고 경영이 한 명한테 있으면 이건 독점이지.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네. 65에서 60 낮춘 것도 그렇고 이재용 때문에. 오늘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뭘 해요? 가석방 심사를 하고 있어요. 아. 사면은 뭐 아직 어렵다고 봐도 가석방 가능성은 높다. 네. 아주 높다. 자, 끝까지 지사 오늘 또 뭐 준비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또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다음에 하죠 뭐. 네. 자, 근데 다음번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개편을 맞이해서 한 주 쉬고 네. 사실 아까도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월요일 날 촬영을 하고 지금 일요일 날 내보내는 거라 상당히 늦어요. 업로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도 오늘 하는 것도 예. 완전 과거의 일이 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면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예 가석방도 안 돼 있고, 어. 뭐 체제 의무가 바뀌었고, 그럴 수 그러면 뭐 있어요. 문제 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나 포기했어. 그러면 몰라.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일주일에 내보내니까 극한 옛날 시사가 돼가지고 스케줄을 너무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좀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다행히 우리 오윤혜 씨는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 시간을 내줬고 박지훈 변호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월요일 날 부탁한 것도 겨우겨우 시간을 낸 건데 좀 그 직전에 그 주말 직전에 촬영을 하는 게 도저히 시간표가 안 나와가지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최고의 그러니까요. 예능인을 갖다가 저희가 좀 떠나 보내고 JTBC 빠지라니까. 아, 진짜 강성범 TV 와야지.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뭐요? 다음에 오실 분이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이분하고 오윤혜 씨하고 안 저하고 맞던데 나랑. 내가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 더. 꿈에서 그리던 그 안 받아주던데. 진짜예요. 저랑 오윤혜 씨는 좀 비슷비슷한 성향이고 네. 그분은 아마 정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네. 다 설명합니다. 네. 설명하면서 저는 히스테리를 부릴 수도 있다. 아, 이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폭발할 수도 있다. 너 뭐야 이럴 수도 있다. 아. 예. 너무 기대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학다식하고 네.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어. 정말 상식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아, 진짜요? 네, 거의 뭐 전호영 교수급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모든 시사를 아마 가장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오, 네. 근데 성격은 좀 딱딱하다. 딱이에요. 성격은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슬쩍 말씀드렸더니 네. 어머 그분 저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아마 정도로 많은 분들 댓글 누구누구라고 알겠네요. 아, 네네. 네. 예상 가능하다. 한번 보죠. 아무튼 뭐 박지훈 변호사는 이거 그만두면 해방되는 느낌으로 아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뭘 기뻐요. 아쉬움이 아쉽죠. 하나도 없어. 뭐 아쉽지. 박지훈 변호사가 참 이 멀리까지 맞아요. 오윤혜 씨도 고맙지만은 네. 중간에 스케줄을 비우고 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저와의 친분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극한 시사 이 컨셉을 그래도 네. 정착을 시킨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고 네. 다행스럽고 음. 아마 이 자리에 그분이 오시면 네. 충분히 저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박지훈 변호사의 의리가 있잖아요. 네. 저는 강성범 TV 있는지도 몰랐고 강성범님도 오윤혜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박 변호사님이 저를 이렇게 딱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약간 제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딴 분한테 얘기를 이제 했다가 그 사람이야 아 그럼 나 땜빵이었던 거야? 아니 굳이 그런- 뭐야? 아니 진짜 웃긴 아니, 사람이네. 딴 방송국 여기 말고 딴 방송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 맞아. 미리. 저를 되게 미리 소개를 많이 해주고 다니세요. 그래 윤혜 씨 어쩌면 방송 이제 할 거다 기다리고 네. 있으라 하는데 길까지 마주쳤어요. 언제 하냐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책임감이 들어서 이래저래 부탁을 하다가 이제 아주 이게 컨셉이 너무 맞으니까 네. 너무 맞으니까 아무튼 의리남이라는 거. 너무 잘 네. 됐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유 강성범 TV에 뭐 넝굴째 저 사실은 고방이죠. 막 사실 한 처음에 얘기도 했어요.
형 한 2, 3주 해보고 안 되면 접자. 접자. 네. 이랬는데 생각보다 한 3, 4주 때 우리 여러분께서 14만, 15만 봐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달리고 있다는 생각. 아, 지금도 5만 이상씩 나오니까. 아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컨셉 잡은 것 같아서. 5만 명을 이 앞에 세워놔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대박. 너무 감사하고 네. 약간 제가 막 모르고 떠들었고 또 윤혜 씨 이렇게 한 거는 또 설정이 좀 있으니까 다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세상 따뜻한 남자예요. 그 여러분. 다음 분 오시면 더 좀 사랑해 주시고 아, 10만 네. 넘겨주십시오. 아, 네, 또 부탁드립니다. 만약 안 되면 제가 돌아옵니다. 아, 네. 그 형님 못하면 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쭉 가봐서 좀 시간이 요때 빈다 싶으면 바로 다른 거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좀 네. 예, 또 혹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준민 선생님 감사했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오실 분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극한시사 시즌 1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